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불러야 할지 아직 주식명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바뀌면 에너빌리티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21,000원도 깨고 2만원 부근까지 또 내려오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일은 괜찮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딱히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고 지루하겠지만 다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동요하진 마시고 원래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못 버틸만 하면 다시 상승 탄력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좀 하락분에 대한 여러 이유들과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날짜별로 제가 캡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산중공업 실시간 브리핑이라던가 제 생각 그리고 수급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좋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DB하이텍 그리고 덕신하우징 여기에 유진로봇까지 수익 청산 드리면서 한 3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보다가 오늘 페노션 종목 좀 잡았습니다. 시장이 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매수하는 것마다 손실에 지치고 좀 하락분에 지쳐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다양한 개별 테마들이 나오면서 좀 강세를 길게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만 놓쳐도 마이너스 될 확률이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평소보다 낮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셔야 하고 확실한 종목이 아니라면 또 과대 낙폭주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잡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조건 없이 무료로 좀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만들어서 좋은 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종목 소개 앞서서 좀 이해하기 쉽게 증시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 진전 소식에 상승을 했죠. 고위급 휴전 협상에서 러시아는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수도 주변과 주요 도시에서 군사활동을 좀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협상 결과에 대해서 러시아는 좀 진전이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평가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러시아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은 좀 원하는 거를 좀 얻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만간 또 양국의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이면서 전쟁이 다시 막바지로 가는 뉘앙스도 이렇게 좀 풍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러시아의 이런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서방 국가들의 신중한 스탠스도 있었고 미국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좀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0.25%를 좀 선호하지만 0.5%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 계속 긴장감은 유지되는 정세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여기 차트도 갖고 왔지만 빨간색이 코스닥 그리고 파란색 코스피 지수로 보시면 되겠는데 초반에 이렇게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다만 초반에 반짝 이렇게 오른 이후에 꾸준한 이런 하락세에서 중간에 이렇게 쭉 횡보하는 흐름도 있었고 바닥을 한번 찍고 다시 좀 반등하는 이런 흐름으로 좀 이어졌는데 결국에 또 시초 부분까지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21%, 코스닥은 0.13% 이렇게 하락으로 시가 대비 당연히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수급도 외인과 기관이 좀 들락날락 하면서 주가에 힘을 주지 못했는데요.
외인이 나가면 또 기관이 들어오고 또 외인이 들어오면 기관이 나가고 서로 엇갈리면서 계속 좀 변동성이 있었던 이런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개별 테마의 순환매가 며칠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뭐 지수도 애매하고 수급도 애매하고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오락가락하면서 좀 전반적인 해외 증시나 우리 증시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같아선 원전 테마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좀 보기 싫을 수 있지만 흐름은 파악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원전 테마는 또다시 조정 흐름이 이어지면서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뭐 초반에는 괜찮은 이슈들이 좀 나와줬음에도 두산중공업은 한 1% 내외 고점을 좀 기록을 한 이후에 결국엔 이렇게 하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현재 시점에서 가장 멘탈적으로 힘이 들 수 있는 분들이 주가가 16,000원에서 23,900원까지 이렇게 고점을 이제 기록을 했었죠. 내 매수가 대비 약 수익을 전환을 했다거나 아니면 거의 내 매수가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좀 손실이 커지는 분들일 겁니다. 오히려 더 위에서 물려 있는 분들은 좀 이런 상황들 그러려니 좀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최근 다시 연속적인 조정 국면에 이제 정리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버텨가는 게 맞을지 심리적으로 좀 동요가 오실 수 있을 텐데 사람인지라 또 주가가 흔들리면 팔고 싶고 또 수익을 보면 또 수익률이 떨어질세라 또 팔고 싶고 수도 없이 고민되는 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주식은 멘탈 싸움이라는 말도 있는데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하지만 회사가 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한번 흔들리지 않고 쭉 가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멘탈적으로 좀 힘들다면 단기적인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에 따라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앞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고 동시에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정말로 못 참겠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다시 올려주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데 힘드시더라도 뭐 단기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면 1년 이상은 좀 버텨보자 이런 마인드로 계속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 구루라는 이런 언론에서는 뭐 원전 관련된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기사들이 좀 많이 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기사들이 유효로 진행이 되고 좀 간략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120억 추가 투자 유치 상장에 파란불이 이제 떴다.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가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미국 증시 상장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게 사실 유료로 이렇게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세일링 스톤 캐피탈과 PIP 약정을 하고 상반기 중 스펙 합병을 통해 상장을 예정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뭐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SMR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아이다호 SMR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상반기 스펙 상장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120억 추가 투자 유치를 이루면서 또 상장에 대한 부분들을 차곡차곡 뭐 자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아이다호를 제외하고 좀 3곳에서 4곳 정도 추가 SMR 건설을 위한 고객 확보를 했고 폴란드라던가 루마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근에는 필리핀과 영국에도 좀 SMR 건설에 대한 기대감과 또 계약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몇 년 동안 만년 적자인 상황에서도 유스케일에 대한 지분 투자를 늘려나갔고 이미 초도호기 물량을 확보한 수준으로 올해 2천억 내외 기자재 수주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 유스케일 파워가 고객사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의 역할 그리고 기자재 수주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좀 보시면 우크라 침공, 유럽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낮추려 탈원전 재검토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산 에너지존을 줄이겠다고 선언한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는 환경 안전에 대한 우려로 원자력 발전에 벗어나겠다고 선언을 뒤집고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을 다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력의 15%를 원자력 발전으로 얻는 영국은 원전 정책 방향을 틀고 있다. 영국 총리는 원전업계와 만나 원전 비중이 최소 25%로 올라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2030년까지 원전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폐쇄해야 할 계획이었죠. 벨기에도 러시아 침공 전에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을 수정해 원전을 10년 더 가동하기로 했다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원전에 찬성을 하고 있는 프랑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11월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고, 대형 원전이나 SMR에 또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프랑스 원전 발전은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올해 4월 대선을 앞두고 정책을 뒤집었다. 프랑스 원전 산업에 르네상스가 필요하다며 이는 에너지 자립을 보장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를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유럽의 모든 국가가 원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탈원전의 정책은 독일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독일 부총리 겸 경제 기후부 장관은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건설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속보도 이렇게 좀 떴는데 독일이 천연가스를 들여오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도 나와 주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유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유럽 전반적으로 원전, 탈원전 재검토 이런 호재들이 이제 나와 주었으나 두산중공업의 주가의 움직이는 미미한 수준에서 종가는 마이너스 3% 이상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쉬움도 있겠지만 두중뿐만 아니라 원전 테마가 조정 국면에 좀 접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점점 기다리고 있는 소식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버티고 기다려봐야겠습니다. 1WR 상장 일정도 어느 정도 마치고 이집트 수주라던가 또 EU 텍소노미에서 원전에 대한 확실한 이런 확정,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5월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탄력을 붙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주가를 이렇게 만든 건 수급과 공매도의 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외인이 77만 주 순매수, 개인이 90만 주 순매수, 프로그램도 75만 주까지 매수해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기관이 168만 주나 또 크게 던져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두중에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전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놈들이 오늘도 156만 주 이탈을 했고, 보험이라던가 투신까지 이탈, 그리고 연기금이 10만 주 이상 이탈을 하면서 좀 주가를 호재에 올리고 싶어도 좀 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금융투자는 잘 아시겠지만 3월 2일 한번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매도세를 좀 늘려나가고 있고, 연기금도 2일 연속 이렇게 좀 나가면서 왜 주가가 계속 조정이 발생되는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 수급으로 좀 보시면 외인은 16만 주까지 이렇게 이탈도 있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6만 주까지 좀 매도세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장 마감 집계에서는 이렇게 70만 주대로 순매수 크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장중에 좀 크게 나가면서 주가를 쭉 밀어내고 다시 저가 매수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를 처음부터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이런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오늘 15.5% 비율로 167만 주 공매가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지분은 또 금융투자에서 나온 부분일 텐데, 말씀드린 대로 1WR
말씀드린 대로 1WR에 대한 이런 공매도 증가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WR 같은 경우는 오늘 12% 이상 좀 급락을 했는데 거래 정지까지는 이제 내일 하루 남았고, 두산중공업 본주로 전환하기 위한 행사일은 4월 4일까지 또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지나야 공매도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 잔고를 좀 보시면 25일 기준으로 봤을 때 2,365만 주로 전일에 비해서 45만 주가량 또 공매 잔고가 증가했고, 대차 거래를 보셔도 새로운 신규 세력의 체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결은 318만 주, 그리고 상환은 178만 주가 되면서 이 차액인 140만 주 가량 잔고 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1조 4천억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그리고 공매 잔고, 대차 잔고, 그리고 대차 신규 체결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아야 다시 주가가 반등의 시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역시나 좋게 볼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 21,000원을 유지해오던 이런 흐름들이 오늘 이렇게 이탈이 나오니 2만원 초반까지 쭉 밀려있는 이런 상황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5일선, 11선 부근을 잘 지켜주고 횡보하다가 21선을 뚫고 내려오자마자 또 단기 추세에는 좀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21선은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5일선과 11선은 이렇게 좀 꺾이면서 다시 역배열로 전환되는 과정. 만일 이게 계속 길어지면 조정 국면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스권 상단인 23,000원과 다시 주가는 거리감이 생겼고, 이제는 하방에 대한 2만원 이탈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좀 문제인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음봉의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좀 감소세를 보여주면서 큰 이탈 없이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현재 상황은 또 음봉의 거래량이 점차 좀 살아나는 이런 추세로 주가를 강하게 밀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떨어질 만한 악재도 없고 회사의 가치도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좀 크게 올라서 잠시 조정을 맞는 걸로 볼 수도 있겠으나, 역시나 수급이나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공매도, 그리고 이런 핸들링에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다시 이런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만 하게 되면 반등도 쉽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WR 거래 정지가 하루 남았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이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좀 버텨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추가 매수에 대한 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어려운 시장 좀 이겨내고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초반 전화번호 보시거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